안녕하세요. 오늘은 문제 해결 능력 중에서 작업 공정에 관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문제로는 총 3문제를 준비했고요. 각 속에 2문제씩 있는 게 있어가지고 문제 수로는 총 5문제입니다. 그럼 먼저 답부터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5번이 정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를 자리가 없어가지고 여기다 써놨는데 정답은 4번이었고요. 이쪽에 있는 2번 문제의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그러면 바로 문제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를 보시면은 이쪽에 설명이 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은 작업 공정에 대한 내용이고 우리가 이런 문제를 처음 접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 시험장에서는 이 부분은 특이점이 있는지만 확인하는 정도로 하고 넘어가시고 실제 문제를 푸는 데에 좀 집중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는 공부를 하는 입장이니까 제가 요거를 좀 천천히 설명 한번 드리고 시작할게요. 지금 한번 듣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익숙해지셔가지고 다음에 볼 때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모두 기계 1, 2 순서로 제작되며 업무의 순서는 일정한 규칙에 따라 할당이 된다. 그리고 그에 따른 작업 시간이 이렇게 딱 구분이 되어 있고요. 이 표는 이해되시죠? A라는 제품을 생산하려면은 기계 1이 3시간, 기계 2가 4시간의 시간이 할당이 돼야 돼요. 그리고 기계는 2개뿐이었고 순서가 정해져 있네요. 우리가 보통 최단 순서를 정하는 것은 저희가 예전에 했던 존슨의 규칙을 이용해서 구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 문제는 순서를 놔주고 그에 따른 작업 차트에 대한 내용만 나와 있습니다. 기계 1, 2 있으면 D를 생산하면서 기계 1이 기계 2한테 넘겨주겠죠? 그러면서 자기는 A를 생산을 하고 다 되면 넘겨주고 C가 다 되면 넘겨주는데 아직 2가 끝난 시점에서 기계 2는 할 게 없으니까 1시간 동안 쉬게 되는 거죠. 그리고 1이 C가 완성된 후에 다시 넘겨받으면서 일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표는 이해할 수가 있으시죠? 그리고 작성 규칙은 일반적인 내용이 나와 있어가지고 크게 중요한 내용은 없습니다. 이 표를 이해하기 쉽게 제가 예를 하나 드리면은 2명이 있어요. 2명이 놀러 가려고 합니다. 놀러 가는데 숙제를 해놓고 나가서 놀아야겠죠? 해서 숙제를 하는데 얘는 3시간 동안 숙제를 해야 되고요. 얘는 1시간만 숙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둘이 같이 놀러 나가는 것은 몇 시간 후에 놀러 갈 수 있을까요? 같이 놀러 나가려면은 얘는 숙제가 끝났지만 얘를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3시간 후에 놀러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얘한테 숙제를 빨리 하라고 재촉할 필요가 없죠. 얘를 재촉해봤자 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재촉하는 것은 우리가 놀러 나가는 데 필요한 시간이 줄어드는 데 도움이 되지만 얘를 숙제 빨리 하라고 재촉하는 것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개념을 한번 이해해 두시고요. 이 표를 해석을 잠깐 해볼게요. DAE라고 적혀있는데 이걸 숫자로 바꿔서 써보겠습니다. 요 밑에 쓸게요. 기계 1은 2, 3, 자, 숫자를 써놨습니다. 이 숫자는 각 제품별로 생산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고요. 요 그림을 이렇게 바꿔놨다고 하면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제가 이 표를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요 끝나는 시간, 이 문제선 22였잖아요. 요 숫자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요거는 1이고 요게 2번이에요. 1번이 첫 번째 물건을 생산하는 동안은 2번은 쉬게 되는 거죠. 그 쉬는 시간은 이 작업 시간과 똑같습니다. 위에 있는 숫자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두 번째 물품을 생산하는 동안 얘한테 물려받은 것을 자기 시간만큼 여기서는 D죠. 요거를 여기다 써주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여기 있는 그림을 숫자로 변환시켜서 이렇게 놨습니다. 그럼 요 끝나는 시간은 몇 시냐? 요거인데요. 이걸 구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요 각 단계에서 가장 긴 시간끼리만 더하시면 되는 거예요. 2에서 2니까 2, 3, 3이니까 3, 여기서는 4, 여기서는 6, 여기서도 6, 여기서는 1. 그래서 요걸 다 더하면은 22가 나오게 됩니다. 이 그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걸 통해서 22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이걸 설명드린 이유는 요 다음 문제가 바로 그런 내용이거든요. 표는 주어졌지만 그림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 그림을 만들어가면서 문제를 풀어야 하는 겁니다. 2, 3, 4, 6 자기 소요 시간을 써놓고 여기 첫 번째는 당연하게 쉬겠죠. 그리고 각 단계에서 가장 높은 숫자들만
밑에 써주는 겁니다. 밑에 써줄 필요도 없고 각 높은 숫자들끼리만 더하시면 돼요. 그럼 그게 총 완료되는 시간입니다. 예로 말씀드리면은 3시간과 1시간 누가 제일 크죠? 3이 크니까 놀러 나가려면 3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면 여기서 가로친 거는 얘가 휴식 시간이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얘가 1시간이 비어요. 밑에 있는 기계 혹은 밑에 있는 사람이 더 늦게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얘가 만약에 1시간이 적네? 그러면 얘는 1시간 동안 쉬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는 얘가 크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 얘도 여기가 0이고 1이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밑에 게 위에 거보다 작을 경우에는 그 숫자는 유휴 시간이라고 해가지고 의미가 있는 시간이 됩니다. 그 시간은 이 두 번째에 있는 기계 혹은 사람이 쉬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개 다 더하면은 3시간이다. 예시에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개념을 가지고 첫 번째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 3대를 통해서 6개를 생산하고요. 순서도 정해졌네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거에 따라서 그림을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2, 6, 8, 6, 5, 4. 그 다음에는 한 칸 뒤로 가야겠죠? 한 칸 뒤에 가고 순서는 똑같이 써주시면 돼요. 7, 8, 7, 4, 4, 3. 여기에도 한 칸 더 뒤로 가가지고 D는 3, 4, 5, 5, 3, 7. 이 그림을 이렇게 숫자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모두 생산되는 거기 때문에 요 7이 딱 끝나는 시간이 몇 시냐 라고 구하는 거거든요.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다가 이제 유휴 시간, 위에 있는 시간을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선 2시간을 쉬고요. 얘도 여기서 해당하는 2시간을 쉬고 여기서 해당하는 7시간을 쉽니다. 그러면은 맨 밑에 거, 우리가 중요한 거는 맨 밑에 게 완성되는 시간이잖아요. 뒤에 거는 상관없이 맨 밑에 거는 꽉 찼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많은 것만 따라가시면 돼요. 2가 제일 크죠? 그 다음에 7, 8, 7, 5, 5, 4, 7. 제가 동그라미 친 부분만 다 더하겠습니다. 15에 9에 10에 10 더하면은 44. 그래서 정답은 5번 이렇게 나옵니다. 생각보다는 좀 간단히 구해지지 않나요? 이 그림을 여기 있는 숫자로 변환해가지고 숫자끼리 바로 더하면 되니까 이렇게 구하시면 되고요. 2번 문제 한번 볼게요. 2번 문제는 위에서 작성한 작업 차트를 참고했을 때 기계 3의 유휴 시간이 얼마인가 라는 것입니다. 유휴 시간,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서 가로친 것, 2시간을 쉬고 7시간을 쉬었습니다. 여기선 다시 또 가장 많은 것, 5시간을 쉬겠죠? 여기서도 3시간을 쉽니다. 다음에는 다 제일 크죠? 그럼 결국에는 2753, 2753을 더해주시면 되고요. 이걸 더하면은 17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문제 2번도 좀 빨리 풀 수가 있었습니다. 문제가 복잡해 보이고 앞에 이런 내용이 있어가지고 사전 지식이 필요하겠구나 생각이 들지만은 꼭 그렇지도 않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면은 실제 시험장에서는 이 표만 보고 바로 풀 수가 있는 문제였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두 번째 문제도 한번 볼게요. 공정별 소요 시간이 다음 표와 같을 때 프로젝트가 끝나는데 필요한 최소 일수는 며칠인가? 자, 여기서는 여기 잠깐 올라가서요. 1이 끝나면 2가 받고 3이 받고 A, B, C 모든 제품이 1, 2, 3의 단계를 거쳤어야 돼요. 요거는 조금 다르게 예를 들어서 F를 하려면 B, C는 필요 없습니다. D만 있으면 돼요. 공정별 관계가 좀 중요합니다. 일단 여기 있는 것을 여기로 합쳐서 써볼게요. 2, 3, 2, 4, 3, 4, 7, 6, 2. 자, 써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정별 시간, 제가 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가장 긴 게 끝나야지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여기서는 A밖에 없으니까 2, 2에서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 B, C, D가 같이 작업을 하겠죠. 근데 B, C는 자기네끼리 해서 바로 넘어가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둘이 만나는 시간, 둘이 쭉 나눠지잖아요.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는 나눠지니까 따로따로 계산하시면 돼요. 얘네는 6일이 필요하고요. 얘네는 8일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G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G의 공정을 가기 위해서는
6일이 필요한 게 아니라 8일이 필요해서 6은 없어지고요. 요만큼은 총 8일이 소요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럼 8일이 소요되고 그 다음에 또 6일이 소요돼서 2를 더하면 18일이 나옵니다. 요 7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서 6일이 되고 얘는 바로 H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끊는 것을 여기서 안 끊고 만약에 여기서 여기까지 끊었다. 이렇게 끊었다고 볼게요. 끊었으면은 G가 완성되는 데까지 필요한 거는 8에 6에 14일이 필요하고요. H가 완성되는 데까지는 6에 7에 13일이 필요합니다. 그럼 둘 중에 어떤 게 길죠? 14일이 길죠. 그렇게 해서 2, 14, 2 이렇게 더해주는 게 18일 이렇게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저희가 위의 문제를 적용한다고 2, 4, 4, 7, 2 하면 19일이 나와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 여기서 F를 완성하는 게 H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눠지는 것은 제가 처음에 이렇게 나눴던 거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나눴던 거고 현실적으로는 여기까지 가야지 나눠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요 안에서 소괄호죠. 소괄호에서는 8일, 여기서는 6일. 그럼 G를 하기 위해서는 8일이 필요하고 자기는 6일이니까 14일. 여기에는 이 공정을 마치는 데는 6일밖에, 요렇게는 6일밖에 소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요 내용은 요 안에 8일 안에 포함이 돼가는 거예요. 8일이 길고 6이 짧기 때문에 6일은 8일 안에 해치울 수 있기 때문에 고려를 안 해주셔도 되는 겁니다. 반면에 H 같은 경우에는 6일만 되면은 2가 완성만 되면은 바로 7일짜리를 갈 수가 있어요. H가 끝나는 것 자체로만 보면은 13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13일, 14일에서 더 긴 거인 14. 그래서 끝에 양 끝에 2일씩 해가지고 18일. 이렇게 정답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장 이어서 마저 볼게요. 앞에서 본 문제보다 조금 더 신경 써야 할 게 많은 문제입니다. 문제를 바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정도가 나와 있고요. 자, 모든 공정은 선행 단계가 끝나야 다음으로 넘어가면서 공정은 동시에 진행될 수 있다. 이 내용은 뭐 당연한 내용이고요. 시험 때는 안 읽으셔도 됩니다. 세부 내용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규 기간은 이거고 최소 필요 기간은 이거고 단축 가능 기간은 당연한 게 12에서 7 빼면 5죠. 5일을 단축할 수 있겠다. 그리고 하루 단축하는데 이만큼의 돈이 든다. 최소 필요 기간보다 적을 수 없다. 이것도 당연한 얘기고요. 자, 읽어봤습니다. 문제를 바로 봐야겠죠. 비용을 추가하지 않고 정규적으로 할 경우 소요되는 총 기간은 48일이다. 자, 일단 써보겠습니다. 이제 12, 8, 4, 12, 4, 4, 4일이 필요하죠. 그럼 이제 계산하면 되죠. 12일이 먼저 들고요. 얘가 좀 좁아가지고 제가 일단 쓰면서 할게요. 12일이 들고 그 다음엔 또 8일이 들겠습니다. 8일이 완성되면은 얘는 12일이 필요하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또 묶일 수가 있잖아요. 묶이는 걸 이해하시겠죠? 하나로 본 상태에서 12일이고 그 다음에 다시 4를 더하면은 여기서 12, 12, 12니까 36일이 나옵니다. 그래서 A는 틀린 거고요. 아, 제가 답을 말씀 안 드렸네요. 답은 요거는 3번이고 이거는 4번입니다. 그래서 A는 36일이라서 틀린 게 되고요. 그 다음 정규 기간보다 10일을 단축할 때 추가적으로 드는 비용이 2,700만 원이다. 자,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나요? 얘는 3시간 동안 하고 얘는 1시간 동안 숙제를 합니다. 얘를 다그쳐봤자 놀러 나갈 수 있는 시간은 앞당겨지지 않죠. 다그치려면은 얘를 다그쳐야 되는 거죠. 빨리 숙제하라고. 그와 마찬가지로 여기서 단축을 해야 돼요. 이제 단축을 하고 비용이 있습니다. 단축을 할 때 뭘 단축하시겠어요? 얘를 단축하겠어요? 얘를 단축하겠어요? 얘를 해야겠죠. 그러면은 그걸 여기다 적용을 하면은 그냥 딱 보는 순간 공정 2는 공정 3이 완성이 되고도 4일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공정 3은 건드리면 안 되는 아이예요. 건드리지 말자. 건드리면 안 되고요. 건드려봤자 단축이 되지 않죠. 그리고 5번과 6번도 4, 4, 12 동안 얘는 어차피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얘는 건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단축을 하는데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1번, 2번, 4번, 7번이죠. 요 4개는 단축을 시킬 수 있지만 나머지 3개는 건드려봤자 단축을 시켜봤자 전체 공정에는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규 기간보다 10일을 단축할 때 추가적으로 드는 최소 비용은 2,700만 원이다. 최소 비용입니다. 그러면은 하루를 단축할 때 가장 싼 거부터 단축을 하는 게 좋잖아요.
얘가 400밖에 안 되니까 얘를 단축하면 되겠네요. 얘를 5일 동안 다 단축을 시켜요. 그러면은 일단은 2000인데 그냥 뒤에 공 2개 빼고 20이 들겠죠. 지금 공정 1을 단축을 했습니다. 그 다음 싼 거 얘를 단축을 시켜야겠어요. 얘는 500이 들고 3일이니까 1500의 비용이 듭니다. 1500의 비용이 들고 이제 이틀 남았잖아요. 그럼 이틀 중에서 더 싼 거, 얘가 더 싸니까 여기다가 하루에 1000이니까 2000을 하면은 5500원이네요. 5500만 원이네요. 55. 그래서 B도 틀린 게 되고요. C를 볼게요. 정규기간보다 6일을 단축합니다. 추가적으로 드는 최소 비용은 2500만 원이다. 6일을 단축하려면은 일단 가장 싼 거 얘 단축해야겠죠. 20을 단축을 하고 하루가 남았는데 5니까 5를 단축하면은 2500을 단축할 수가 있겠네요. 정답은 4번 C만 정답입니다. 여기서 단축한다는 걸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공정 1을 하루 단축을 시켰으면 전체 공정은 하루가 줄겠죠. 당연하게. 공정 2도 하루를 줄이면 얘가 만약에 8이 아니라 7로 된다면 전체 공정도 하루가 줍니다. 반면에 3, 5, 6은 하루가 줄어도 전체 공정에는 영향을 끼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공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1, 2, 4, 7 요 네 군데의 공정만 건드려가지고 얘네를 줄이면 전체 공정이 줄어든다. 이런 말입니다. 그럼 2번 문제 한번 이어서 가져볼게요.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4,500만 원의 예상이 있습니다. 이것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최대로 단축할 수 있는 기간은 몇인가? 자, 효율적으로 이용한다는 것은 이 4,500만 원의 돈을 공정 3, 5, 6에 넣지 않고 1, 2, 4, 7에 넣는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위에서 계속 계산한 것처럼 일단 가장 싼 거, 공정 1을 단축시키는 게 좋아요. 그래서 20을 단축시켰고요. 그 다음에 얘가 가장 싸니까 1,500을 단축을 시켰습니다. 그럼 벌써 3,500을 썼고요. 지금 1,000이 남았잖아요. 그럼 1,000을 얘한테 단축을 시켜가지고 얘는 하루만 단축을 시키면은 얘는 10 해서 5일 단축, 3일 단축, 하루 단축해서 9일이 됩니다. 자, 정답 4번으로 했는데 정답이 아니고 이게 정답입니다. 9일. 이렇게 해가지고 작업 공정에 대한 문제 총 5문제, 3가지 종류의 작업 공정에 대한 문제 3종류의 5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푸셨는데 혹시 이해 안 되시면은 댓글이나 메일로 연락 주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